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인 캐피탈 포트폴리오 변화의 명가암에 대해 금융평가본부 동영호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동영호입니다. 제2금융권 자산건전성 점검의 일환으로 캐피탈 포트폴리오 변화의 명가암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포트폴리오 변화의 추이와 배경을 살펴보고 포트폴리오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후에 향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변화의 추이와 배경입니다. 캐피탈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할부리스, 기업대출, 가계대출, 투자금융으로 구분됩니다. 과거 캐피탈사는 할부리스를 주요 영업 기반으로 하면서 중하위 신용도 가계 및 기업의 신용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빠른 자산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할부리스 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15년 말 기준 할부리스 자산의 비중은 40.2%, 기업대출 자산의 비중은 27.8%였으나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두 자산군의 비중이 역전되어 할부리스 자산의 비중은 31.7%로 낮아진 반면 기업대출 자산의 비중은 36.6%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산 구성의 변화는 저금리 환경과 연관된 금융시장 내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저금리 환경 하에서 캐피탈사 조달 여건이 개선되며 다수의 캐피탈사들이 이를 사업규모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사들이 할부리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시장 내 캐피탈사들의 입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저금리 상황 하에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자산군인 부동산 금융 및 투자금융 부분이 활성화되었으며 캐피탈사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 변화를 사업규모 확대 전략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 변화의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피탈 자산 포트폴리오별 특징을 말씀드리면 할부리스 자산은 소액 다권화되어 있어 영업비용 및 관리비용이 크고 일반적으로 운용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소액 다권화 및 물적 금융 특성상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입되어 부실의 사전 예측이 용이합니다. 부동산 금융 자산은 소수의 거액 투자 특성상 운영비용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중후순위 PF 대출, 브릿지론과 같은 비우량 부동산 금융 자산의 운용수익이 높습니다. 다만 높은 익스포저 집중도 및 경기 민감성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고 만기 일시 상환 구조로 부실의 사전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계대출 자산은 소액 다권화되어 영업비용 및 관리비용이 큽니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운영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손비용의 경기 민감도가 높은 반면 익스포저 집중도가 낮습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 유입으로 부실 및 현금 흐름 예측성은 부동산 금융 대비 높습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 익스포저는 금융감독원 제출 업무보고서에 기업대출 내 PF 대출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브릿지론에 가까우나 업무보고서상 PF 대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릿지론성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포함할 때 나이스 커버리지 26개 캐피탈사의 2023년 6월 말 기준 실질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7.2조 원으로 업무보고서 PF 대출 기준 22.6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캐피탈사들은 은행과 같은 수신 기반이 없고 제1금융권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조달 비용이 높습니다. 이에 회수기간이 짧고 시급수수료가 높은 브릿지론과 고수익의 중후순위 및 비수도권, 비주거용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습니다. 고수익, 고위험 부동산은 시장 호황기 안정적인 고수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부실 발생 및 회수 지연의 가능성으로 손실 위험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캐피탈 산업 내에서도 회사별 자본시장 접근성, 정책의 차이 등으로 중후순위 비중, 비수도권, 비주거용 비중 등 부동산 금융 위험도 수준 및 그로 인한 실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실질 부동산 금융 비중이 총 자산의 20%를 상회하는 캐피탈사를 고부동산 그룹으로 20% 미만인 경우 저부동산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실적 차이 및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 하에서 고부동산 그룹은
총 자산에서 부동산 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산 내 브릿지론 비중, 중후순위 비중, 비수도권 비중, 비주거용 비중 등 모든 위험 지표가 더 높습니다. 이는 고부동산 그룹이 사업 확대 및 수익 확보 전략 측면에서 보다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에서 2022년 캐피탈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는 주로 기업금융, 투자금융 등 고위험 익스포저의 확대에 기인합니다. 고부동산 그룹이 연간 20-30%대의 기업금융, 투자금융 성장률을 통해 연평균 18.5%의 높은 총자산 증가세를 보여온 반면 저부동산 그룹은 상대적으로 고른 자산별 성장률과 다소 낮은 총자산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그룹별 성장 전략과 하이브리스 부문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고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금융 자산과 투자 금융 자산을 통해 하이브리스 자산의 수익성 저하에 대응한 반면 저부동산 그룹은 일정 부분 수익성 저하를 감내하면서 가계대출 자산과 투자 금융 자산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유동성이 풍부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캐피탈사별 수익 구조 및 리스크 프로파일이 차별화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이후 급변한 금융시장 환경에 따른 각 캐피탈사의 수익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수준은 각 회사가 추구했던 전략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고부동산 그룹이 저부동산 그룹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 자산의 운용 수익률이 높고 거액의 부동산 금융 특성상 판관 비용 부담률이 낮은 영향입니다. 2023년 상반기 캐피탈 산업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저하되었으나 고부동산 그룹과 저부동산 그룹 간 하락폭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캐피탈 산업의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부동산 그룹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먼저 2023년 상반기 수익성 하락은 대손 비용과 조달 비용의 증가에 기인하지만 대손 비용보다는 조달 비용 증가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이는 과거 저금리 기간의 조달은 차입금이 현재 고금리 차입금으로 차환 발행되며 조달 비용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금융 관련 대손 비용 인식 이연으로 대손 비용률의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본 PF 전환 및 회수 지연에도 불구하고 캐피탈사의 만기 연장 승인, PF 대조단 협약 등으로 인해 부동산 금융 자산 중 고정이하 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 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부동산 그룹의 주요 자산군 중 하나인 가계대출의 연체율 상승 및 대손 비용 증가로 고부동산 그룹과 저부동산 그룹 간 대손 비용률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익성 하락폭은 저부동산 그룹보다 고부동산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부동산 금융 자산 관련 대손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관련 자산의 실질적인 건전성 및 회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대손 비용 인식을 이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분양률 등 사업 실적 부진한 본 PF 사업장과 상당수의 브릿지 사업장에서 대손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부동산 그룹의 대손 비용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부동산 그룹의 부동산 금융 자산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부동산 그룹 내 고위험 부동산 금융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달 비용률 측면에서도 고부동산 그룹이 저부동산 그룹보다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피탈사 만기 구조 및 체급 금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조달 비용률이 높을수록 향후 조달 비용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달 비용률이 높을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부동산 금융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고금리 여전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대손 비용률 및 조달 비용률 모두 저부동산 그룹보다는 고부동산 그룹에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향후 캐피탈사의 수익성, 즉 조정 ROE 하락 속도는 고부동산 그룹에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고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저부동산 그룹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체율 지표와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고부동산 그룹과 저부동산 그룹 간 연체율 지표가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부동산 그룹은 항상 일정 수준의 신규 연체가 발생하는
할브리스 자산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부동산 그룹은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2017에서 2021년 고부동산 그룹의 연체율이 저부동산 그룹의 연체율 대비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고부동산 그룹의 연체율의 상승폭이 저부동산 그룹의 연체율 상승폭 대비 크게 나타나고 두 그룹 간 연체율 지표가 역전되었습니다. 향후 연체율 상승폭은 고부동산 그룹에서 더 클 전망입니다. 부동산 금융 연체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저부동산 그룹 내 가계대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그룹 간 연체율 지표 역전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아래 표와 같이 건별 여신 규모가 큰 부동산 금융 자산에서 신규 거액 연체가 발생하면서 고부동산 그룹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둘째, 가계대출 자산이 저부동산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부동산 그룹 자산에서 부동산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계대출 자산의 연체율 상승이 회사 전체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2020에서 2021년 가계대출 연체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 저금리의 영향으로 과거의 가계대출 연체율 대비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되어 왔고 현재의 연체율 수준도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높은 신용금리와 각종 지원정책 축소 등을 고려할 때 2020에서 2021년 이연되어 온 연체가 발생하며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 및 가계대출의 요주의 이하 자산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저부동산 그룹보다는 고부동산 그룹의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대출은 소액 납건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고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저부동산 그룹의 가계대출 비중이 고부동산 그룹의 부동산 금융 비중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동산 금융자산 건전성 판단 기준 강화 요청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는 부동산 금융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요주의 사업장 판단 기준인 브릿지론 착공 지연, 본 PF 분양률 저조 사업장, 본 PF 공정 지연 등의 사업장 수가 상당 수준을 파악되며 건당 규모가 큰 부동산 금융 특성상 소수 사업장의 부실함만으로 건전성 지표의 빠른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이후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수익성 하락과 부실 자산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캐피탈사 건전성 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캐피탈사별로 부실에 대응 가능한 손실 흡수 능력이 차별화되어 있기에 그룹별 부실 자산 대비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요주의 이하 자산과 연체 자산을 부실 자산으로 정의하고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을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으로 보아 그룹별 부실 자산 커버리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부실 자산 증가에 따라 연체 자산과 요주의 이하 커버리지 레이시오 모두 저하되고 있으며 고부동산 그룹의 커버리지 레이시오 저하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실 자산의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부동산 그룹의 부실 자산 증가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부동산 금융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 발생이 일부 이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 레이시오 저하 속도가 다소 빠른 점은 우려 요인으로 대손 충당금 및 대손 준비금 등 손실 완충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고부동산 그룹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저부동산 그룹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며 대부분의 캐피탈사 자산 건전성 지표가 당분간 저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산 건전성 저하 위험은 고부동산 그룹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큰 캐피탈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캐피탈사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고부동산 그룹의 자산 건전성 저하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부동산 그룹의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1년까지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던 단기 조달 비중은 2022년 이후 상승하여
캐피탈사 전반적으로 조달 구조의 단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급 이하 고부동산 그룹의 단기 차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A급 이하 캐피탈사 및 고부동산 그룹의 장기 차입 조달이 과거 대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동비율 역시 2021년 이후 저하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A급 이하 및 고부동산 그룹의 유동비율이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정 및 조달 비용 증가 등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에서 자금 회수 지연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비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용평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캐피탈사별 수익구조 및 리스크 프로파일이 차별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이후 급변한 금융시장 환경에 따른 각 캐피탈사의 수익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수준은 각 회사가 추구했던 전략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중금리 인상에 연동한 운용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달 비용률, 대송 비용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성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고부동산 그룹의 수익성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연체율은 고부동산 그룹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저부동산 그룹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은 고부동산 그룹에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요주의 이하 사업장 판단 기준 강화로 이연된 부동산 금융 부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착공이 지연되는 브릿지론의 요주의 비율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부실자산 커버리지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구조 단기화, 유동비율 하락 등 유동성 저하도 고부동산 그룹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자산 포트폴리오, 부실 발생 추이 및 커버리지 수준, 유동성 확보 여부 등을 바탕으로 캐피탈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영호 수석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캐피탈 포트폴리오 변화의 명과 암에 대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세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피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캐피탈 산업 전망과 PF 유동화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캐피탈 산업 전반적으로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은 고부동산 그룹의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해당 그룹의 수익성 저하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건전성은 고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기업대출 자산을 중심으로, 저부동산 그룹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저하가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건전성 저하 정도는 고부동산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부동산 그룹의 총자산 내 가계대출 비중이 고부동산 그룹의 총자산 내 부동산 금융 비중 대비 낮고, 향후 건당 규모가 큰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실질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총 27.2조 원으로 브릿지론 9조 2조, PF 대출 18조 원으로 파악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9월 14일 업로드된 캐피탈 포트폴리오 변화의 명과 암이라는 스페셜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향후 은행계 및 비은행계 캐피탈사의 신용등급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캐피탈 산업 전반의 실적 및 건전성 저하가 예상됩니다. 개별 실적과 관련해서는 은행, 비은행 계열 여부보다는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은행 계열은 일부 캐피탈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은행계 캐피탈사 대비 조달금리가 낮습니다. 또한 계열의 지용 강성 등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용평가는 고부동산 그룹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수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되 산업 내 캐피탈사별 자산 포트폴리오, 부실 발생 추이 및 커버리지 수준, 유동성 확보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와 같이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계열의 지원 가능성과 유상증자, 보증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여부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피탈 관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고부동산 그룹의 판관 비용률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와, 캐피탈 대손 비용과 수익성에 대손 준비금도 고려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고부동산 그룹의 판관 비용률이 실제로도 더 낮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판관 비용률은 고부동산 그룹이 0.7%, 저부동산 그룹이 1.0%이고 2018에서 2022년 평균으로도 고부동산 그룹이 0.7%로 저부동산 그룹 1.3% 대비 더 낮았습니다. 대손준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이스 시험평가 기준 조정 ROA가 이미 대손상각비의 단기 적립 예정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수익성이고, ROA는 대손준비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성 지표입니다. 따라서 대손준비금을 고려한 수익성은 저희 자료상 수익성 파트의 조정 ROA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자료상 대손 비용률의 경우 대손상각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대손준비금 단기 적립 예정에까지 고려한 조정 대손 비용률은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조정 대손 비용률은 고부동산 그룹이 1.6%, 저부동산 그룹이 1.0%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각각 0.5%, 0.7%였습니다. 즉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조정 대손 비용률은 고부동산 그룹이 더 높고 상승 속도도 고부동산 그룹보다 더 빠릅니다. 금일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